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김민남이 호남뉴스 하다가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TF를 구성을 하는데 교사가 배제됐다. 이런 기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확한 내용을 저는 확인하지 못해서 다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교사가 이렇게 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TF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현장 교사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의외죠. 네, 예.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물어봤고요. 최근에 교원단체가 스승의 날 맞아가지고 현직 교사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하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응답자의 20%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교직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지금 선생님으로서의 그 교육 활동하는데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두 번째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건데 이유를. 일단은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그 서희초 사건에서 나왔듯이 네. 그 학부모님들과의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학생 인권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이 그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교육적 지도가 아닌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갑질로 신고가 되고 손을 이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묻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학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모두 다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린 거의 사실이죠. 과부하가 걸려 있다. 네. 그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교육 당국이 좀 이런저런 보호책을 좀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크게 실효가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네.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은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몰아올 때까지 교육 당국과 다른 사회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줬냐에 대한 불만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데모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정부가 큰일 났구나. 뭔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지문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했던 이제 대책들이 가장 먼저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바로 전화를 못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워서 스님들하고 약속을 한 다음 전화만 가능하다. 일과 시간에는 안 된다. 그리고 학부모가 무단으로 그냥 학교로 들을 수는 없고 절차를 만든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 전화할 때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있다 등등의 선생님들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해줬지만 선생님들은 그게 지금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학교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와 이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그 지역적인 이야기 물론 정부 당국으로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해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 보호 변호사를 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과중한 업무와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는 에센스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당과 식사와 기숙과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로서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자, 늘 예전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들이 다니던 시대만 해도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나무래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부모를 호출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사랑도 줄 수 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각 자녀가 한두 명이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 자녀에게 교육적 지도를 할지라도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거죠. 네. 또 아이들도 선생님이 하는 그 어떠한 지도를 정당한 지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정서적으로
확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럼 어디까지 선생님이 교육은 정당한 거고 어디서부터는 교육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한 아이가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너무 떠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아나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애가 다른 애들 수업을 방해합니다. 떠들고. 근데 선생님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이하고 관련된 일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저는 아이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반대편 측 그 학생의 그 수업 태도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저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난리를 해도 선생님이 훈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훈계를 해서 아이가 받아들이면 좋죠. 네. 받아들이고 대항하고 악을 쓰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를 밖으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격리를 시켰을 경우에 부모님께서는 왜 우리 아이를 수업권을 박탈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으니까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런 일들이죠.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문제 행동 부정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가 제일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부모 민호 및 관계 유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 업무 이런 분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옛날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일 예전에 있는 일은 계속 하면서 또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업무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적응 학생 있잖아요. 네. 수업에 자기 마음대로 뭐 다른 학생들한테 좀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선생님 같으면 지금에 다시 현장에 계시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일단 그 아이의 인격권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아주 좋은 말로. 네. 그래서 들으면 그걸로 끝나겠죠. 아닌다면 철수야. 너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데 선생님 말 좀 들어줄래?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철수 너 잠깐만 지금 못 견디고 화가 나면 잠깐만 다른 교감 선생님 계시는데 가서 이야기 좀 나눌래?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이 아이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서는 선생님들의 이걸 갑질로 하지 않고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다소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수업권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보호해 줄 테니 네.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네네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과 그 707명의 아이들이 책에서도 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선생님은? 왜 그 시대라고 그런 아이들이 없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아이들과 싸우려고 하면은 선생님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게 좀 힘든 일이 같지만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안아야만 된다. 라는 저는 지금도 그 주의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생님이 말할 때 선생님 말씀이 틀림은 없어요. 철수야, 너 오늘 교복 입고 오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 늦게 왔잖아. 그리고 잤잖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지금 불손하잖아. 그렇다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 집에 가야 되잖아. 이렇게 지도를 하면 아이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안 하죠. 철수야, 너가 좀 늦게 오니까 선생님이 좀 힘이 드네. 내일은 좀 일찍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 아침에 한번 전화해 줄까? 나 선생님 너 데리러 갈 수도 있는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미안해해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한번 잘해볼게요. 근데 너 오늘도 늦었네. 선생님 그게 습관이 금방 변한대요. 그러기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끊임없는 아이와의 줄다림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에너지가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는 아이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품으로 안으면 그 품에 안으려고 하면 학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품에 안아주니 어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학부모님들도 스님에 대한 대하는 태도, 즉 말하면 사명감과 권위를 주는 것을 말할 것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돌발 사태에 대해서 정말 유연하게 안을 수 있는 공부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훈대학교에서 갈등 조정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말을 하고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교훈대학교의 그 AB 교사들이 나오기 전에 두려워해요. 학교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거기 있는 교수님들께서는 현장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선생님들에게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갈등,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리자의 갈등, 선생님과 다른 직종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가 그 정도예요. 아직 안 들어와 봤으니까. 그래서 그 내공을 키우고 공부를 해오니까 그분들은 학교에 현장에 오면 강의 들었고 현장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정말로 착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지금의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이 학생이었을 때 네. 그런 그 학교 분위기에서 커오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이런 학생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되려고 온 그 학생도 그 당시 학교에서 모범 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뭐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던 맞아요. 학생. 예, 맞습니다. 그런 착한 선생님들이 밖에 나갔더니 옛날의 학교도 아닌 다른 환경에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왜 현장으로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하냐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들이에요. 선생님 안 하고도 얼마든지 다른 직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뭔가 뜻을 갖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박봉에 이렇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려면 차라리 나는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 그런 뜻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시라면 지금 다시 교직으로 갈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다 이제 빼고 사정을 다 빼고 다시 교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이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라면 이 학교 현장의 분위기라면 예, 저는 물론 저는 또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할 겁니다만 이 시스템에서도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 아닌 학교의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곳에 있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던가.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있든지 정말 현장에 알았던 선생님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것을 개선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그 시스템 속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만. 더 잘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이 이제 그 선생 박주영 과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저와 함께하는 거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겠다면 학생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해주시겠다면. 예, 아주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한테 호소하려고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 교훈대학교 광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에 대한 권위와 사명감을 주지 않으면 학교는 무너집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말씀하시겠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이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잘하라고 사명감 주시고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바깥에 이 바람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들도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모든 아이들 품에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교육적 환경이나 재정적으로 척박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결에 맞는 바른 길을 가서 정말 모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젊은이로 태어나려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훌륭한 청소년이 되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이 시간을 만들면서 우리의 지금 교육 현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선생과 학생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네. 그랬는데 교육계. 그런데 그 안에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충분하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현실입니다. 뭐 바꿔가는 게 쉬웠으면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까? 무조건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변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그 강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그런 목표와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기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